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매수를 추천하는 애널리스트 기사가 잘 나온 게 하나 있어서 같이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보고요. 부제로는 우리가 투자자이긴 하지만 중립적인 자세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꽤 저명한 이 주식 관련된 미디어인 시킹 알파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양자 우위가 가깝기 때문에 아이온큐를 지금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목으로 스테펜 토빈이라는 사람이 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애널리스트인데 파괴적 혁신을 가진 소형 중형 기업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아이온큐는 1000억 달러, 100빌리언 달러 시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3빌리언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최대 투자 수익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이온큐가 이미 승자의 서클에 접근을 하고 있고 2025년에 양자 우위를 얻는 것은 아이온큐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경쟁사들보다 여러 해 앞서 있고 다른 양자 스타트업, 작은 기업들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작을 일단 최근 몇 주간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컸다. 근데 아이온큐가 특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얽힌 면에서 월등하다는 겁니다. 이제 인공의 큐비트, 초전도체 방식은 인공적으로 얽힘을 구현해야 하고 직접 큐비트들을 이어주고 뭐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엄청난 과제이고요. 이 모든 큐비트를 제어하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근데 아이온큐의 큐비트는 자연적으로 서로 모두 얽혀 있고 그래서 제어할 필요도 없고 얽힘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온큐 방식의 특유한 현상이며 잠재적으로 큰 이점이 된다. 참고로 얽힘이 없으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는데 초전도체 방식은 물리적 큐비트는 많지만 얽힘, 이 연결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큐비트 간에 연결할 때 게이트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 게이트별로 오류율이 있기 때문에 오류율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이 부분은 극복되기 어렵다는 거죠. 뭐 상호 초전도체가 오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매트릭을 통해서 물리적인 부분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 양자 컴퓨터가 얼마만큼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측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35AQ 수준이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43억 개 정도의 상태가 존재하므로 고정 컴퓨터로는 시뮬레이션이 불가하기 때문에 양자 우위에 도래하게 된다. 2024년에 첫 생산돼서 스위스 퀀텀 바젤이라는 연구기관에 판매가 됐죠. 그래서 이때 배치가 될 거고 64EQ 수준이면은 2025년 말까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로도 따라올 수 없다. 참고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는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라는 도시에 배치가 돼 있는데 HP의 OLCF5라는 모델인데 플롭스라는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가 18경회인데 가격은 6억 달러, 7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아이온큐의 64EQ는 1,800만 달러 정도로 이것보다 훨씬 뭐 성능도 좋고 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28밀리언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스위스 퀀텀 바젤과 아이온큐가 거래를 한 거는 24밀리언입니다. 요거 안에 이제 35와 64EQ 두 대를 다 판매를 했는데 제가 뭐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뭐 잘못된 건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현재 29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의 아리아 양자 컴퓨터 접근을 클라우드를 통해 판매하고 있고 29AQ는 기존 계획보다 7달이나 일찍 달성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목표였는데 1분기 실적 발표 때 5월 달에 이미 나왔고요. 매달 1 알고리즘 큐비트씩 증가가 되는데 이거는 2배씩 성능이 발전하는 놀라운 결과이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고객들 중에는 현대, 에어버스, GE리서치, 골드만삭스, 미국 공군연구소 등이 있는데 현대와의 협력은 22년 1월에 시작이 됐는데 22년 12월에 확장이 됐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게 현대가 아이온큐와의 상업적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확장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배터리 자재 탐색, 전기 차량을 위해서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물체 탐색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사용 중인데 기존에는 이제 아리아 양자 컴퓨터를 통해 리튬으로만 테스팅을 했는데 이게 확장이 돼서 전기화학 금속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는 증거를 들고 있고요. 고정 컴퓨팅 방식보다 양자 컴퓨터가 물체 인식에 더 뛰어나고 머신러닝의 뛰어남을 이미 보여줬다. 그리고 에어버스와는 22년 8월에 항공기 적재를 어떻게 더 최적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 있는가를 두고 1년짜리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만약 현대처럼 에어버스가 이 협력을 확장하게 된다면
양자가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 22년 8월이었으니까 1년 뒤면 23년 8월,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결과가 지금 9월 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나왔을 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15일 최근에 아이온큐는 자파타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업체와 함께 생성형 AI 개발을 양자 컴퓨터로 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4EQ 이게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다라고 했죠. 이때부터 수요가 급증할 것인데 전 세계에 500개의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매년 150개가 새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 이거를 적용해보면 매년 150대 이거를 이제 아이온큐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대당 가격에 18밀리언 달러를 곱하면 연매출이 뭐 27억 불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아이온큐 시가총액이 뭐 100빌리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매출을 2, 3년 안에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2025년, 2026년쯤에는 아이온큐 주가가 뭐 거의 500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완하는 개념이죠. 슈퍼컴퓨터는 산수에 잘하고 양자 컴퓨터는 변수가 많은 복잡한 연산에 있어서 확률적인 답을 잘 주는 거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예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의 말을 모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자 시장은 매년 한 40%씩 성장해서 28년까지 44억 불 규모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8밀리언 달러라는 양자 컴퓨터의 가격은 뭐 대형 기업, 정부 연구기관, 대형 데이터 센터, 현존하는 슈퍼컴퓨팅 시장에 있어서 적당한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EQ에 다가갈수록 아이온큐의 수주 예약 금액인 부킹스는 증가를 할 거고, 이것은 IBM 로드맵보다 빠르다. 그리고 올해 1월 보셀의 양자 컴퓨터 제조시설 구축을 발표했는데 최근 어닝콜에서 허가도 받았고 구축 중이다 라고 공개를 했고, 내년 1분기부터 가동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EQ는 올해 말 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64EQ는 26년 1분기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35EQ는 9월 27일에 열리는 월드 퀀텀 컨그레스 데이에서 아마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나오면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5년에 64EQ를 출시를 해서 이 기술적 로드맵을 보면 16대1 오류 수정을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류 수정을 넣는 시점이 2025년인데 IBM 같은 경우는 오류 수정에 대해서 2026년 그 뒤다라고 해서 정확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고, 일단 이것만 봐도 2026년 뒤면은 뭐 아이온큐보다 최소 1, 2년은 더 늦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보다 아이온큐가 앞서고 있다라는 거는 이 오류 수정이 도입되는 시점을 이 회사들의 로드맵을 비교해 봤을 때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는 단일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얽힘을 최적화하는 거, 양자 게이트, 오류 수정까지 완벽한 양자 컴퓨터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들의 시연 논문들이 이미 동료 과학자들에게 검증이 돼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있으니까 상업화만 하면 된다. 이 부분은 저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스콜피언 캐피털이 작년 5월에 뭐 아이온큐를 사기라고 했지만 이 알 수 없는 전문가, 퇴사한 직원들의 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재무상 단기간 부채, 자본에 비해서 훨씬 적고요. 장기간으로도 매우 건전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2분기만 봐도 5.5였는데 작년 2.6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2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글쓴이의 결론은 뭐냐? 아이온큐는 얽힘도 좋고 큐비트도 뛰어나고 고객 동료 과학자들이 검증한 기술 뒷받침하는 논문들,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등이고 2025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미래의 시총을 100빌리언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를 현재 주가로 해석해보면 거의 500불이라는 거죠. 제 생각은 글쓴이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낙관적이다. 너무 과대 해석했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다. 왜냐면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는 잘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같이 활용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쓴이는 아이온큐 콜옵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 2025년에 나오는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도 이미 구글이나 IBM은 이 양자 우위를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온큐는 아직까지 양자 우위 시연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 나오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구글이나 IBM 것보다 객관적으로 더 뛰어날 것이다라는 증거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이긴 하지만 좀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양자 시장의 미래 크기를 먼저 보고 거기서 아이온큐가 1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5년에서 26년 사이에 최고점이었던 36불을 돌파를 하고 2030년에는 100불 정도 목표 주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불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500불이 2025년에서 26년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 예상 36불에 비해서 거의 1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조금 허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쨌거나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이지만 다소 과도한 해석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저의 생각과 비교를 했는지, 제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인만의 생각과 미래 가치 평가법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 매수를 추천하는 애널리스트의 기사를 분석해봤고 우리가 중립적인 자세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라고 전달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런칭한 가을바람의 경제력 저희 연구소라는 멤버십이 있는데 다양한 컨텐츠들, 저의 지식과 노하우들을 전수해드리고 또 같이 공부하는 커뮤니티로 성장시키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세 정보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